타겟으로 삼은 것처럼 급여로 바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불을 지를 선박들을 입에도 물론 CCTV 채널 개수로 따진다면 진짜 한 800개 이상 진짜 봤거든요. 막는 것 같다. 이거 거의 일치한다. 안녕하세요. 꼼짝마TV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네, 정덕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 1팀장 정현석 경입니다. 저는 해양경찰에 입직한 지 2006년도에 입직해서 2011년도부터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울산이다 보니까 고래 사건이라든지 또 선박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주로 하다가 올해 2월달에 방화 사건을 이제 발생해서 검거하게 됐고요. 얼마 전에는 또 차량 수락으로 인해서 보험 사기, 보험 살인 사건을 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사건을 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건은 울산 남구 성해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해항. 작은 항포구입니다. 올해 2월 3일 새벽 01시 40분경이었고요.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났다길래 뭐 방화인가? 이렇게 했는데 장소를 확인해 보니 뭐 성해항이다. 작년에도 났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얼른 뛰어가 보니 불이 엄청나게 나고 있었고 저는 비상 소집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배에 불 지른 거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낚시여선에 불을 질러서 뭐 한 척에 불을 질렀는데 나머지 6척에게도 이제 옮겨서 총 7척이 7척이? 네, 불이 난.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뭐 일단 뭐 배 가격만 보더라도 뭐 신고된 금액이 한 뭐 7억 원, 8억 원 정도 되고요. 근데 배가 그렇게 잘 타나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낚시어선이나 소형어선들은 이렇게 딱딱한 철선이 아니라 FRP 소재라고 해서 플라스틱 섬유 같은 그래서 가볍고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순식간에 번져버리고요. 불 지를 때 뭐 석유 이런 거 확 뿌리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선실내 이제 창문을 깨고 준비한 이 PD병 2리터짜리 생수통에 휘발유를 준비해서 이렇게 소주병에 이렇게 한 2병 정도를 화염병처럼 만들어가지고 몇 개 넣고 몇 개는 하나는 불 붙여가지고 던지면서 선실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선체인 FRP로 옮겨 붙으니까 이제 순식간에 배 전체적으로 소외가 되고. 그러니까 누가 불을 왜 지른 거예요? CCTV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사건 발생하고 남성 한 명이 이제 그거로 들어와가지고 마치 내가 그 배를 타겟으로 삼은 것처럼 그 배로 바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불을 지를 선박들을 이 배도 가보고 저 배도 가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갔다가 가서 선박에 1차적으로 오른 다음에 다시 이제 한번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항 인근에 뭐 숨겨뒀던 방화 도구 같은 걸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좀 가방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준비해둔 방화 도구 뭐 예를 들어 소주로 만든 화염병, 생수통에 넣은 휘발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창문을 부순 다음에 넣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들이 그 장면이 CCTV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근데 CCTV가 좀 어두워가지고 식별이 좀 잘 안 될 텐데. 이게 얼굴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다 동작 모션만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그 사람도 지금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인상착의가 뭐 남색 패딩 점퍼,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 운동화는 줄이 3개 있는 상태의 운동화 그 정도를 가지고 계속 CCTV를 끈질기게 쫓아갔는데 결국 CCTV가 끊겨버렸거든요. 정확히 방화범을 검거하기까지 8일이 걸렸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CCTV를 보면 누군가 준비를 해준 것 같다. 분명히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은 했지만 탐문을 해도 방화범이 누군지 사주범이 누군지 이제 CCTV를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CCTV를 끝까지 따라갔는데 어떤 컨테이너 야적장, 매우 넓은 야적장에서 들어가는 이제 정문 출입구에 CCTV가 있었고 중간 정도에 다른 업체의 컨테이너 사무실 밖에 CCTV가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방화범이 걸어 들어오는데 야적장 매우 크니까 이제 나가는 쪽에는 CCTV가 외곽 쪽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차를 타고 나가지도 않아. 사실 2월 3일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출근한 사람도 거의 없고 주변의 CCTV에서는 사람이 잡히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우회전을 하면 이쪽 길에 나오면 첫 번째 CCTV가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CCTV가 있을 거고 아니면 숨어 있다가 버스를 탈 수도 있으니까 첫 차 버스 CCTV까지도 다 확인했던 거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계곡으로 나가서 어떤 차를 탔을 수 있겠다. 차량, 미리 준비한 차량. 한마디로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 관제 CCTV라든지 방범용 CCTV를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좀
의심스러웠던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야적장을 멀리 비추는 CCTV 중 하나가 차가 슝 지나가서 그 개구멍 쪽 맞은편에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다가 다시 출발하는 차를 찾은 거죠. 이제 그 차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번호판이 잘 보이던가요? 근데 차를 찍었는데 웬만하면 시속 한 5, 60만 가도 번호판을 인식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건은 차량 번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차를 이제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뭐 차를 맞습니다. CCTV를 볼 수 있는 곳에 다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느 관제센터에는 뭐 2팀, 뭐 예를 들어 어느 관제센터에는 3팀, 뭐 현장에는 뭐 형사팀, 뭐 수사팀 이렇게 현장팀. 근데 현장에서는 또 뭘 봐야 되냐면 또 개인 업체라든지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CCTV 같은 것들을 계속 협조를 받아서 따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이 차가 진행해서 갈 수 있는 경로의 CCTV를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계속 따서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 CCTV 채널 개수로 따진다면 진짜 한 800개 이상 진짜 봤거든요. 그래서 은색 차량을 보였는데 다음 장면에서 은색 벤츠 같은데 그 다음 CCTV에서 은색 벤츠다. 위에 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 보인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좁혀 들어가고 이제 시내로 동안만 안 놓치고 오면 시내로만 들어오면 시내에는 CCTV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차가 울산 중구의 모처까지 가는 거예요. CCTV는 확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는 뭐 이제 동네로 들어가 보고 나서부터 아직까지는 번호판이 확인이 안 번호판이 확인 안 됐으니까 CCTV 작업을 계속했는데 차종 은색 벤츠 파노라마 썬루프 알겠다 해서 이제 그때 발로 뛴 거죠. 모든 골목과 모든 주차장을 다 들어가보자. 은색 벤츠만 찾아보자 했는데 좌회전을 한 곳에 똑같이 뭐 저와 저희 팀 배찬현 반장이 타고 똑같이 좌회전을 했거든요. 첫 번째 우회전을 딱 했는데 우회전하면서 딱 봤는데 은색 벤츠인데? 파노라마 썬루프. 떡하니 그 사진을 다다닥 찍어서 이제 수사팀 전체 그룹 채팅방에 차가 땅 뜨자마자 맞다 이제 각 팀들이 막 CCTV 따고 있었으니까 맞는 것 같다 이거 거의 일치한다. 그 차 번호를 소유자 조회 이 차에 대해서 더 상세히 CCTV를 상세히 분석하다 보니까 이 차가 어느 중간에 오다가 시내 모처에 편의점 앞에서 한 20분 정차를 해서 뒷좌석에서 한 명이 내리고 뒤에서 내린 사람은 방화범일 것이다. 그래서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운전자는 누구예요? 운전자는 또 이 방화범의 친구. 이 친구가 집에서 출발해서 밤에 가서 성향으로 40-50분 떨어진 곳에 자기 차를 대두고 아반떼를 두고 40분 50분 이렇게 걸어와서 불을 지르고 반대편으로 걸어서 뛰어서 또 도망간 거죠. 개구멍까지. 네, 개구멍까지 가서 결국 아반떼는 저기 버려두고 친구 차를 타고 도주를 한 거. 네, 자기 차는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돼서야 회수한다. 맨 처음에 그러면 누굴 먼저 잡은 거예요? 자동차 운전자를 먼저 잡았겠네요.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운전자까지 있는 걸 보면 이제 뭐 적어도 2사람 이상, 3-4사람이 있겠는데 혹시 운전자가 긴급 체포, 예를 들어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게 소문이 나거나 알려져 버리면 그렇죠, 다 이제 도주해버릴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럼 최소한 방화범까지 편의점 앞에 내려준 방화범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렸고요. 그래도 최소한 뭐 누가 사주했든 누가 끼어있든 굴지른 놈 먼저 잡으면서 거의 동시에 도주시키는 애까지는 잡자. 긴급 체포를 하고 리스크 테이킹 하셨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긴급 체포를 하면서 분명히 CCTV에 찍힌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된다. 모자가 나오든 뭐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데 3줄짜리 신발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3줄짜리 신발은 가장 좋은 거고요. 뭐 남색 패딩 이런 건 많으니까 바지를 안 버렸더라고요. 바지를? 검은색 바지를. 검은색 바지를 안 버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상을 보면 밤의 영상이지만 이 검은색 바지 엉덩이춤에 뭐 어떤 반사되는 그런 재질의 상표가 붙어 있었더라고요.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걸 안 버렸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 친구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불을 질렀다. 첫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 왜 질렀냐? 뭐 내가 죽고 싶어서. 자백했네. 그래도. 근데 자백을 반만한 거죠.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좀 무너진 거는 도주시켰던 친구랑 더 친한데 이 친구가 긴급 체포돼서 오다 보니까 이 시장에 있으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미안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내 친구까지 1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최소한 방조범으로. 구속 송치돼 있고요. 공동 정보로 갔습니다. 공도 좀 갔어요? 네, 여행 연습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가야죠. 한 달 전에 여행 연습을 했더라고요. 오전에 긴급 체포되고 오후에 친구 오는 거 보고 자꾸 이제 조사실 때마다 묻는 거. 제 친구 어떻게 됩니까? 뭐 네 친구도 구속이지. 다음 날 아침에 이해 조사 때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방안을 사주한 사람 누군지. 자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성향에서 똑같이 낚싯배 하는 사람이
다른 낚시배 불을 지르라고 해. 이게 말이 되냐. 한마디로 영업 경쟁이 되죠. 이 교사범은 사실은 의심스러웠는데 이 친구가 이 자백이 상당히 네, 그렇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대가금, 범행 대가금 이제 이런 것도 또 상세히 자백을 해줍니다. 사주범의 차를 타고 성향에 가봤다. 그것도 확인이 되고 긴급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친구가 주거가 부정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방화 사주범을 검거하고 방화를 도주했던 사람까지 3명을 다 저희가 구속 송치를 했고요. 이 3명은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경 수사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정영석 경위를 모시고 성해양 실화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꼼짝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